상대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데 나는 너무 잃을 게 많은 상황. 돌치우겠다. 완전히 키워버리겠다. 신의 향수다.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독회 김진영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병상에서 틀고 복귀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에 맞춰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면 공격으로 나섰거든요. 그리고 낙준연대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 활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독회 한번 살펴보고요. 울산 이야기도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 계양에서 돌치우겠다. 어떤 계산으로 읽히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신년 인사에 참석하면서 셀카 정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1992 티셔츠 입고 셀카 찍고 이벤트 이걸로는 지속력이 좀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이슈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벤트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어떤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힘을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그 장면을 인천에서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인천을 택해가지고 원희룡 장관과 동행을 했거든요. 인천 신년 인사에.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이 한방 날립니다. 돌치우겠다. 완전히 키워버리겠다. 이재명이라는 돌을 우리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다. 원희룡 입장에서는 하나도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이 전투 중에서 굉장히 힘든 전투가 그겁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는데 나는 너무 잃을 게 많은 상황. 여기에서 상대가 달라들면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바로 지금 그것이 인천 계양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선을 공식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인천 계양을의 정면 승부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총선 지휘용으로 출마를 안 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희룡 전 장관은 잃을 게 없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 계양을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도망간다 소리 들 거고 도망간다는 소리는 총선 전체 구도를 바꿔놓을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지 윤석열 정권의 심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돌치우겠다 이걸로 인해서 구도가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린 원희룡 한동훈의 신의 향수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전략적 선택 이걸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낙준연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말이 많은데 진보와 보수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2012년으로 기억됩니다. 새누리당 그 시절이었는데 보수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진보는 파란색으로 바꾸거든요. 이 진보와 보수가 색깔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색깔은 빨간색은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면 북한 그리면 다 빨갛게 그리거든요. 한반도기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좌파적인 성격이 강하고 파란색은 보수적인 색깔이 강했는데 이게 2012년을 기점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 때만 되면은 진보는 조금 더 보수 쪽으로, 보수는 조금 더 진보 쪽으로 좌클릭, 우클릭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냐면 선거 때가 되면은 이념이고 뭐가 없다는 거죠. 표를 따겠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현주소가 지금 낙준연대,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낙준연대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여들 것이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4월 10일까지의 굉장히 한시적인 동거 생활입니다. 이 동거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살다가 아이가 생기든지 그런 거 아무 개의치 않으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 의석수를 늘리겠다. 지금 이낙연 대표 60석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목표치를 만들겠다. 오직 그 이념밖에 없기 때문에 딱 눈에 보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수를 국민들이 어떻게 읽고 평가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눈에 빤한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에 맞춰서 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경찰을 완전히 주적으로 만들어서 테러의 음모가 있다.
테러 수사 제대로 안 한다.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치평론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21세기의 가장 기형적인 정치인이거든요. 불사조 같은 사람이죠. 무려 91개의 범죄 혐의로 4개의 재판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좀 닮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호감도 42%라는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절대 노출하지 마라.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대에게 들키지 마라. 언제나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라. 이 트럼프의 전략을 잘 따른다는 그런 정치평론가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엄청나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압박감,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내 여러 가지 혼란 상황, 공천에 관한 이야기,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말 있죠. 그 이재명 본인을 비롯해갖고 81명인가 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공천 적격 판정. 이런 성희롱 파문에 휩싸여 있거나 아니면 돈다발 파문에 휩싸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자신이 굉장히 클리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가 저 정도인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 기준은 도덕성이나 윤리성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의 친위 부대인가 아닌가 이게 적격 판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모든 당내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돌려야 돼요. 일단 1번 경찰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슈를 자꾸 바꿔가는 거죠. 박맹우 전 시장이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박 전 시장이 틈을 본 거죠. 틈새를 본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본인은 5선 출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앙당, 용산 이런 쪽에서는 벌써 처리하는 수순에 있다. 김기현 대표를 공천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은 누가 대타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별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나다. 나이가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트럼프도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박맹우 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 남구를 굉장히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울산이라는 정치의 한 지역구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다음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독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